20세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림 뭉크의 절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석판화 위에 직접 채색한 그의 작품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뭉크의 작품은 그것이 사람을 그렸든 풍경을 그렸든 감정이 느껴진다는 점인데요. 뭉크 개인의 집중한 감정들을 담은 그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드바르 뭉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뭉크를 만나기 위해 많은 관객이 찾은 오늘의 미술관에서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뭉크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소장품까지 만날 수 있답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삶과 죽음, 사랑, 불안과 고독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판화가이고 표현주의의 선구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채색 판화 버전의 절규를 포함해서 뭉크의 작품 140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뭉크는 절규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절규 말고도 정말 좋은 작품이 많고 그가 실험한 부분들이나 그 회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판화적으로도 많은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뭉크라는 화가를 잘 알고 계신가요? 뭉크라는 인물보다는 그의 작품 절규로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는 60년의 세월 동안 2만 5천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며 활발한 활동을 했답니다. 뭉크는 1880년대에 데뷔해서 1944년에 사망할 때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활동에 매진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남겨져 있고요. 그 주요 주제는 그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천식이나 그다음에 고열을 앓게 되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와 누나를 결핵으로 잃게 되고 성인이 돼서도 동생들을 잃거나 주변 가족들을 잃은 경험이 작품의 주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판화가 그리고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뭉크의 절규는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복제된 그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절규는 두말할 것 없이 뭉크가 남긴 최고의 걸작인 작품이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1895년에 제작된 석판화 위에 뭉크가 직접 채색한 버전의 절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색한 버전의 판화 버전의 절규는 전 세계에 2점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절규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뭉크 자신이고요. 뒤쪽으로는 친구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피오르가 있는 곳에서 다리 안에 배경이고요. 그 피오르 아래쪽은 공동묘지와 그다음에 정신병원이 있는 자리라고 해요. 가족이 묻힌 곳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좀 뭉크가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작품 하단에는 그 절규라는 독일어와 함께 나는 자연에 관통하는 절규를 느꼈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뭉크는 집요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그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마치 일기처럼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넘는 자화상이 남아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초년, 중년, 말년에 그린 대표적인 3개의 자화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편에 보이는 자화상 같은 경우는 30대에 그린 자화상이고요. 그때는 뭉크가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 1895년은 동생 안드레아스가 사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에 마치 매달려 있는 것처럼 하얗게 창백한 모습의 뭉크를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죽은 자의 묘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작품 상단에 에드바르드 뭉크라는 문구가 있는데 D와 N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뭉크가 30대의 판화를 처음 시도했었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되는 것들을 헷갈려서 실수한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불타오르는 사랑의 절정을 상징하는 키스. 뭉크는 1880년대부터 사망 직전까지 키스라는 주제에 전념했다는데요. 수많은 스케치와 드로잉, 판화, 그리고 회화 작품에서 이를 다양하게 다뤘답니다. 뭉크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주제를 평생에 걸쳐서 계속 실험하고 그렸다는 점인데요. 우리 전시에서는 5점의 키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키스도 굉장히 많이 실험한 그 작품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1892년에 그렸던 그 키스 같은 경우는 뭉크가 프랑스 유학 시절에 그린 키스예요. 그래서 좀 더 몽환적이고 그다음에 은밀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창문을 기준으로 실내에 조금 은밀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는 그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되게 섬세한 붓터치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1921년에 그린 키스입니다. 배경은 야외로 훨씬 더 과감해졌고요. 붓터치 같은 경우도 시원시원하게 아주 강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작품은 더 밝아졌죠. 그리고 추상화된 그 배경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는 모습들을 같은 작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석판화 마돈나는 치명적이고 연약한 여성을 하나의 그림에 결합한 작품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나타내는 태아와 정자의 형상이 그림 곳곳에 담겨 있답니다. 마돈나는 그 뭉크의 절규와 함께 가장 많이 다뤄지고 실험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보통 그 아기 예수와 함께 그려지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그 작품입니다. 보통의 마돈나와 뭉크의 마돈나가 다른 점은 조금 더 관능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좀 그 몸을 열어 젖히고 아랫배를 좀 내밀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여성의 존재가 완성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태아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뭉크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뱀파이어 작품은 원래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선에 따라서 마치 흡혈귀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친구의 추천으로 뱀파이어라는 작품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어떤 시선에서 보면은 사랑하고 있는 여인으로 보이고, 다른 시선에서는 마치 그 남성의 피를 빨고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파스텔로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뭉크 미술관 외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라서 꼭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래시 터진 장면. 뭉크는 굉장히 판화의 혁신적인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보통은 판화를 제작할 때 판화만을 위해서,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작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뭉크 같은 경우는 판화를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실험의 연장으로 많이 사용한 매체예요. 그래서 석판화를 만들고 그 석판화 위에 새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색깔을 또 바꿔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주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섹션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한계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 표현주의의 선구자 뭉크. 그의 삶과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관객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뭉크전은 수묵화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색상도 화려한 것도 많고 또 굉장히 어두운 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뭉크 작품들 사실 직접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와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사실 뭉크 하면 절규만 떠오르지만 절규 외에도 그러니까 뭉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작품들을 그려내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던지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뭉크는 솔직한 사람
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좀 미화해서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뭉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했었고, 작품에 대해서도 작품의 보존을 위해서 뭔가 바니쉬를 칠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화면을 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감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고통은 나 자신과 나의 예술의 일부다. 그것은 나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 고통들을 없앤다면 나의 예술 또한 파괴될 것이다. 나는 그 고통을 간직하고 싶다. 에드바르 뭉크가 남긴 말인데요. 그가 남긴 독창적인 발자취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